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논쟁이긴 해요. 예. 왜냐면 경제학을 볼 때도.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인 거죠. 네. 어쩌면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판단과 전망을 할 때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네, 기준. 그러니까 이게 흥미롭다. 네. 왜냐하면 교수님 생각해 보세요. 교수님은 그렇게 레포트를 쓰셨죠. 예. 저는 그렇게 하면 법 위반이에요. 아, 제 레포트를 누가 손대는 순간 그건 컴플라이언스 위반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래서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공부한 것만 쓰고 아무도 제 레포트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리서치 센터에서 그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아무도. 그럼 애널리스트가 혼자 쓴 보고서인 건가요? 그렇죠. 제 같이 도와주는 분하고 같이 예. 만드는 거지. 여기서 그렇죠. 뭐 내 오타는 봐줄 수 있죠. 예. 근데 거기에서 뭐 논리를 검증하거나 이러지 못해. 그건 차이니스 월이에요. 아,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밌네요. 투자은행에서 예. 이런 자산을 인수해야 되는데 저한테 압력이 있으면 네. 안 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철저하게 차이니스 월이 있어서 네. 컴플라이언스 위반이에요. 아우.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 이게 좀 달라요 저희가. 아, 예. 일단 그 같은 레포트를 쓰는데도 예. 이거 너무 되게 재밌습니다. 재밌다. 예, 그렇죠. 재밌습니다. 전 그래서 이제 예. 독자적인 의견을 내고 나. 그래서 저는 어떤 이론보다도 사실은 시장을 많이 보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실수요와 투자 수요는 통계 지표로 보면 철저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네. 네.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한국은 더 쉬워요. 예. 갭 투자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갭 투자는 100%가 투자 수요죠. 투자 수요죠. 아니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주장하니까 어떤 교수분이 갭 투자도 언젠가는 자기가 거주할 거기 때문에 투자 수요 아니래요. 그건 아닌 것 그거 같아요. 아니죠. 이거 확실히 아니죠. 네,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개인적으로 저는 100% 이건 투자다. 네, 근데 투자죠. 갭 투자 비율을 보면 네. 흥미로운 지점이 발견돼요. 네. 뭐냐면 가격이 계속 빠질 때는 투자가 안 들어와요. 네, 네. 갭 투자가. 예. 가격이 어느 정도 정체되고 전세 가격이 오르고 그럴 때 투자 수요가 들어와요. 네, 네. 근데 반대로 그러면 예. 수요 중에서 투자 수요를 빼면 뭐가 남습니까? 실수요죠. 그죠? 실수요죠. 실수요라고 보는 거예요. 아. 그죠? 그 실수요를 보면 아주 독특한 또 현상이 나타나요. 네. 가격이 빠질 때 사고 예. 가격이 다시 오르면 그게 줄어듭니다. 예. 예. 느리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줄어들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런 기준을 갖게 된 거죠. 이 말씀 되게 좋아요. 가격 전망과 판단에 따라서 수요를 결정한다. 그렇죠. 그런데 그 결정하는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예, 예. 실수요는 뭐냐면 지금에 빠진 걸 보고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사요. 예. 그런데 투자 수요는 오르는 걸 보고 삽니다. 네, 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예. 저는 반대입니다. 아니 실증 저는 반대로 보고 있어요. 실증적으로는 예. 사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예. 나중에 그 주제로 한번 다시 또 논의를 해보면 좋겠고요.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투자 수요가 더 면밀하게 빠르죠. 실수요가 굉장히 더딥니다. 예를 들면 예. 그냥 주식 시장에서도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소위 이런 기관 투자자들은 더 앞서가서 정보를 먼저 취득하고 하고 그냥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또 느린 분들이 계시거든요. 기관 투자자가 느릴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투자 수요가 더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이거 구체적으로. 근데 주식 시장도 기관 투자가 느려요. 또 의사결정이 알려주시나요? 복잡하죠. 의사결정. 예. 그리고 컴플라이언스나 아니면 작은 주식 같은 걸 못 사기 때문에 네. 시장이 능동적으로 대체를 못하고 지금 기관 투자는 더 문제가 뭐냐면 네.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 매매가 너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의사결정이 안 돼요. 안 된다. 시장이 훨씬 느리게 대응해요. 네. 그래서 지금 아웃퍼폼하는 그 펀드가 많지 않습니다. 네. 하여튼 좋은 조건이시고요. 그 주제는 제가 왜냐면 다음에, 우리가 나눠야 될 이야기가 워낙 많아서 10시간, 제가 10시간. 적어놓겠습니다. 그거는 투자 실수요냐 아니냐. 네. 근데 저도 어쨌든 저도 이제 분석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거주자의 투자냐 비거주자의 투자냐를 가지고 실수요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집을 샀다. 서울시 집을 산 사람이 거주자가 샀는지 비거주자가 샀는지로 보면 그게 투자 수요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점이 약간 다른데 지금 광역화가 돼서 예. 광역화가 돼서 예를 들어서
서울의 비거주자가 최근에도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서울 집 엄청 사거든요. 네네. 이건 뭐냐면 이주 수요예요. 예. 이런 이주 수요가 수요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네. 전체 그 비중이 극단적으로 올라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에 집 사는 사람이 3,000명이거든요. 네. 예. 이게 굉장히 작아요, 예, 사실 예. 숫자가. 예. 근데 비거주 투자자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비거주자들이 예, 예. 갈아타기 수요가 많아요, 지금. 예. 네. 경기도에 네. 그런 집들을 팔아서 강남에 입성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몇 명이 안 돼도 이런 시장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껏해야- 실수요라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갈아타기 수요인데. 그래서 최근에 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강남에요. 그 입주가 그러니까 그 주민등록 등록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이제 거주하려고 네. 주민등록 이동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아, 근데 그 이사 수요라고 한다면 등록자가 많아질 수가 사실은 없죠. 왜냐하면 이사 수요니까 기존에 거주하던 사람은 또 등록에서 철회해야 되니까 누적 등록자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적 등록자 말고 네, 신규. 신규로. 왜냐하면 그냥 투자 목적으로 사면 주민등록 이전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등기만 하면 치면 예, 되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이사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한번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그 거주 투자자냐 비거주 투자자를 봤을 때 저는 이 부동산 통계는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뭐 지난 23년 1, 2, 3월과 비교하면 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전년 동월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레벨업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제가 좋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좋습니다. 따로 네. 이 투자가 실수요냐 투자 수요냐 이걸 갖고 또 이거 가지고 한 3시간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좋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우리가 나눠야 될 책 이야기가 또 많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너무나 좋고요. 네, 네. 근데 아파트값 분명히 한 번 더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단 가격은 결국엔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결정하는데 네. 네. 지금 수요는 줄고 있어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다시 오르니까 실수요는 줄어들고 투자 수요는 시장에 안 들어오니까. 네. 그런데 투자된 상황에서 실증적으로 보면 수요가 없다고 해서 가격은 빠지지 않아요. 예. 결국에 가격 결정권자는 지금 시점엔 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내놓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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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제가 볼 때 대표적으로 역전세 문제와 그리고 가격 상승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네. 매물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미. 네, 네. 그러면서 매물이 증가하고 팔려는 사람들이 증가하면 네. 당연히 공급 증가하고 네. 그렇게 되면 가격 하락폭이 또 일어날 수 있고 네. 폭이 더 클 수도 있다고 보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또 떨어진다. 네. 그래서 좀 그 시점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네. 그러면 이 부동산 바닥 찍었다. 아니면 아니다. 앞으로 더 큰 폭락장이 온다. 또 이런 논의도 많이 있는데 떨어진다면 얼마나 더 떨어질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걸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건 예측할 수 없는데 네. 그런 시점을 알 수는 있어요. 시점을 한번 말씀해 야, 주시죠. 이건 많이 떨어졌을 때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이 떨어졌을 때다. 그때는 네. 뭐냐면 가격은 떨어졌을 때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회복할 때요. 네. 그때가 가격이 가장 낮은 지점이에요. 네. 지금은 가격이 오르면서 거래량도 증가했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이 아니라 네, 네. 가격이 떨어진 상황에서 부진한데 거래량이 회복할 때 네네. 그때가 가장 싼 지점이에요. 이해가셨죠? 네. 이때 가장 싼 지점은 지금이 아니라 네. 방금 말씀하신 이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가장 다른 점이 있어요. 네. 사실 최근에 지난해 5월부터 실거래 가격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뭐 많이 빠진 곳은 30~40%가 빠졌는데 네. 빠지는데 독특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뭐냐면 빠지는데 네. 많이 빠졌는데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네. 이거 되게 웃긴 얘기인데 뭐냐면 예. 퍼센트지는 많이 빠졌는데 네. 양이 많지 않았어요. 네. 예. 소수만 거래되고 네. 급매만 나왔단 말이죠. 네. 근데 향후에 어떤 과정이 이어질 수밖에 없냐면 가격은 빠지는데 양도 많아지는 네. 그런 기관입니다. 이때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매물을 터는 기간이에요. 네. 네. 돈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매물을 터는 기간이 꼭 와야 바닥에 와요. 그건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부동산도 지금 투자화에 됐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전세를 끼고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네. 매물을 털 때가 예. 어떤 현상이냐면 가격은 빠져 있고 빠진 물건들이 많아지고 네. 그렇게 되면 거래량이 다시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단순하게 네. 매물을 터는 기간이 무조건 와야 된다. 그래야 바닥이 와. 네. 예. 좋습니다. 그 기간이 24년까지 진행되다가 그렇죠. 그죠? 25년쯤이 돼야 그렇죠. 충분히 이제 충분히 다 떨어졌다라고 믿고 털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투자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가격은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안 빠진다면 네. 이제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 시장을 볼 때 24년 뭐 25년까지를 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계산을 하는 방식이 종국에 우리가 판단하고자 하는 지표는 가격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목표하는 그 가격 지표는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전망을 하는데 전망을 할 수 있는 선행 지표격에 해당되는 지표들이 1년 이후를 못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는 모른다고 답변합니다. 근데 그래도 향후 30년, 40년, 50년 동안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이건 전망은 아니고 의견이다. 그러니까 제 소신이다라고 하면서 말씀은 드리지만 네. 전망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때는 그 이유를 말씀 못 드려요. 그래서 저도 그 25년은 솔직히 모릅니다. 제가 저의 판단은 그런 건데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 제가 자주 제 채널에서 제시해드리는 지표인데 네. 이 값이 어쨌든 제가 작년부터 전망했었던 게 23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마이너스에 있다가 이게 0을 통과해서 플러스로 바뀌는 지점이 23년 하반기가 될 것이다. 이게 통과하는 순간 저는 전망이 결과적으로는 맞은 거예요. 근데 맞았다 틀렸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냐면 우리 잘 아시겠지만 우리 논의를 많이 하잖아요. 연구소에서. 연구소에 논의를 할 때 맞았냐 틀렸냐를 가지고 논의해 본 적이 없어요. 전문가들끼리. 왜 그렇게 보느냐를 가지고만 따지거든요. 왜 그렇게 보느냐. 그 왜 그렇게 보느냐의 왜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거나 이런 왜에 대해서 왜 생각을 못 했냐라고 지적을 받는 거죠. 네. 전망은 전망 가지고 싸우진 않습니다. 근데 대중분들은 전망 가지고 그쵸. 얘기를 많이 맞았다 그쵸. 가지고. 근데 맞았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이 어떤 견지에서 이렇게 시장을 보시는가. 또 저도 조금 첨언을 드리고 있으니까 저는 어떤 견지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가. 그런 견해들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요. 그게 되게 예, 중요하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은 겁니다. 네. 정말 지금 벌써 1시간 넘게 벌써요? 예, 말씀드리다가 에너지가 다 소진되신 것 같아서 제가 에너지 소진하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뜯어놨습니다. 하나 드십시오. 와, 이게 저는 우리 드셔야 됩니다. 왜 TV 같은 데 보고 막 이런 데 보면 콜라겐 먹잖아요. 예. 저는 실제로 지금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네. 드십시오. 갑자기 근데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아, 한번 먹어볼게요, 드셔보세요. 진짜. 예, 예. 진짜 처음 맛없다고 먹어요. 하셔도 됩니다. 태어나서 처음 먹어요. 쭉 해서 한 입에 드십시오. 쭉 빨아서. 아니, 젤리 같은데요? 젤리입니다. 너무 맛있다. 네, 젤리.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기 전에 네. 제가 참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리서치 센터를 경험한 건 아니고 처음에 이제 국책연구원에 있었는데 국책연구원은 어떻게 심사해요. 그건 심사. 연구원이 논문을 쓰잖아요. 보고서를. 그건 국민의 세금으로 쓴 보고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국책에서 쓴 거는 그렇네요. 국민의 세금으로 쓴 그렇네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함부로 쓰여지면 안 되겠죠. 그렇네요. 그래서 감사 체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 감독관이 심의회를 열어요. 우리 논문 쓰면 논문 심의를 네. 하듯이 네. 심의회를 열고 그 다음에 외부 심의회를 열어요. 외부 전문가들끼리 도 참석을 해서 이 보고서 발제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거 수정하세요. 이렇게 해서 거쳐서 나온 게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오는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무료 보고서죠. 왜냐하면 세금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네, 네. 민간경제연구소는 내부적인 그런 심의를 다 거쳐서 소위 그 기관 이름을 달고 그 보고서가 나오는 거거든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 연구자가 그 기관을 대표해서 쓴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하는데 리서치 센터는 전혀 다른 환경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저희는 어떻게 심사를 받냐면 네. 시장에서 받는 거예요. 아, 메커니즘이 네, 재밌네요. 그래서 우리는 내부적으로는 절대 그게 안 됩니다. 어, 그렇게 하면 그건 불법이요. 어. 문제가 생겨요. 재밌습니다. 근데 나가서 시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 논의로. 그래서 저희가 레포트를 나가면 저는 한때는 막 이걸 갖고 5, 60번씩 세미나를 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매니저들을 얘기하고 개인들하고 투자자들하고 얘기하면서 네. 회사들하고 얘기하면서 계속 그 디베이트. 시장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내가 잘못됐다 그러면 다음번에 예. 또 수정하고 예. 계속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는 저희 이제 애널리스트는 그러면서 이제 디벨롭 발전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그 안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예. 검증되지만 예. 저희는 그렇게 그러니까 몸으로 막 하는 네. 거죠. 네. 예. 이거 재밌네요.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전망 얘기하셨는데 네. 저희는 기본 전망이 3년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3년을 전망 안 하면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3년 전망이라는 게 저희의 머릿속에 이제 박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올해 2023년이니까 예. 23, 24, 25는 기본으로 하고 네. 좀 더 많이 하자면 이제는 뭐 5년짜리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이 3년. 네. 이제는 애널리스트들은 기본적으로 3년을 전망합니다. 너무 좋네요. 어쨌든 여러 가지 뷰 포인트가 좀 차이가 예, 있다. 저도 이제 매년 연말에 이제 경제 전망을 그러시잖아요. 내고 그래요. 있고 도서 내시잖아요. 네, 그 이제 책으로 그 전망을 내는 거 대중들께서 읽으셔야 된다 하면서 지금 6번째 책이 준비되고 대단하신 있습니다. 것 같아요, 예, 진짜. 그리고 이거는 2050년까지 쓰기로 독자들분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 매년? 예, 왜 2025년까지요? 2050년까지. 아, 2050년까지? 예. 나이가 많이 먹는 날까지 쓰려고 합니다. 자, 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집이 투자 대상이어야 한다, 아니다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철학이 다릅니다. 그러나 집이 상당 부분 투자 대상이 되어 온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것도 희망과 전망이 다른 거죠. 집이 투자 대상으로 바뀌었다고 좀 생각하십니까? 혹시? 먼저. 아니, 그건 제 생각이 아니고요. 예, 예. 그건 현실이죠. 현실이고. 예. 그러면 투자 대상으로 바뀌어온,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주거의 목적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투자의 대상이 되어 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동의하시는데, 네. 그런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건 금융이 끼어들면서예요.